김건태 계보로 읽힙니다. 자기가 국회의장 되고 나서 김건태 묘소에 가서 소주 한 병 들고 가서 거기서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 내가 왔어 뭐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운동권들 그 특유의 어떤 그 끈끈하게 연결되는 그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우원식이가 지금 도마에 생선이 됐는데요. 엄청난 짓을 저질렀네.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땡이가 부었다. 딱 그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기한 줄 몰라 사실은. 그리고 정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이 사람들은.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게 달리 말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반국가적 어떤 그런 성격이 하나 있고 그거는 뭐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것이고요. 종북성이죠. 뭐 김일성주의자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치입니다. 정치. 그들끼리 정치하는 겁니다. 헤게모니, 권력 쟁투, 권력 투쟁입니다. 운동권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다 아시죠?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지들끼리. 거기서 분파를 지어놓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그냥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그냥 깨지도록 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게 그들이죠. 그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 이 우원식은 그래도 운동권 중에서도요, 그 운동권끼리는 비교적 사람이 젠틀한 것으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 우원식의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이중인격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돈을 이들이 벌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한 줄 모르고 정치로 모든 세상을 다 조율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세력이 이들인데 그건 학생 운동권 때부터 그들이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권력 투쟁하면서 헤게모니하면서 이기기만 하면 다 갖는다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치가 모든 사회 현상 그 위에 있다고 보는 세력들이 이 운동권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무렵에는요, 정치가 특히 이제 행정이 기업도 리더해야 되고 모든 사회 제 영역을 리더해야 됩니다. 가장 앞선 영역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공무원보다도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던 게 군이죠. 군대죠, 군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이제 시작되던 미명기였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뭐 기업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렇게 경제를 개발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나를 따라라 이게 이제 필요했던 시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그런 능력 면에서는 천부적인 그야말로 뭐 세계사에서도 그 비교할 바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그런 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설계를 직접 초기 설계를 직접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들이 무슨 보고를 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 특징이 절대로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다 들어준대요. 근데 이런 대통령도 잘 없는 거야. 보통은 대통령이 그 부하 직원이 말을 길게 하면은 바로 자릅니다. 자르고 그냥 들어가서 뭐 훈시를 한다고 다 그래요, 전부 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렇다. 왜냐하면 그 부친의 그런 피를 또 이어받아가지고 가만히 또 지켜본다 그러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끝까지 다 듣고 바로 그 문제점을 딱 지적한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장관이나 차관들이 브리핑할 때 절절맨대요. 완벽하게 공부해서 들어가서 브리핑을 했는데도 그걸 찝어낼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없었대요, 대한민국에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박정희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3세계권에 있는 극빈국가들, 후진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렇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뭐 $10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1인당 GDP 세계 꼴찌 수준이었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됐나 그거를 공부할 때 말이죠.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인물이 바로 박정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다 공부하고 경제개발 5개년 다 공부하고 박정희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푸틴이나 여기 저 덩소평 같은 사람들도 박정희 공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용 싱가포르 수상도 뭐 마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도 전부 박정희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거든.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박정희를 그냥 독재자로 그냥 그 박정희 독재라고 하는 건 세계 그 유명한 독재자에 비하면 그 독재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늬만 독재야, 사실은. 자, 이번에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일화를 찾아보면 무궁무진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가 너무도 많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밀어내고 그냥 독재자 박정희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퉁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역사 교육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우원식은 김건태계로 알려져 있는데 김건태가 비교적 일찍 죽었죠. 만일에 죽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요. 노무현 뒤를 이었을 인물은 아마 김건태였을 것이다라고 저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원식은 살아남아서 뭐 국회의장까지 했죠. 그런데 이 우원식이 친중 정치인으로 보통 분류가 되고 지난번에 국회의장이 했을 때 그 베이징 갔을 때 그야말로 뭐 VIP 대접받은 거 아시죠? 문재인은 중국 가가지고 완전 딱 이 혼밥 뭐 실컷 먹고 왔잖아요. 그 따돌림 받은 거야. 그 문하고는 중국하고는 잘 안 통했어요. 문 자신은 뭐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1대1로에 막 뭐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액션도 취하고 뭐 새해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중국에 대한 그 발언도 꼭 했습니다. 니하오마 이러면서 그냥 중국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행동도 했고 그랬죠. 그렇지만 중국하고 사실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요. 근데 이재명은 다릅니다. 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보다도 더 특사 대우를 받는다라고 할까? 그게 그 초특급 대우를 해주는 인물이 바로 우원식이죠. 우원식. 베이징이 우원식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 일설에 의하면은 우원식은 저 중국계다 뭐 이런 말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뭐 확인이 완전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가족 중에 그 선대 이런 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중국하고 다 연결된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알려지겠죠. 자 현재 주진우 의원이 그야말로 현재 여당을 대표하는 아니 야당을 대표하는 어떤 투사 싸움꾼 중에 한 명입니다. 주로 이제 팩트를 갖고 싸우는 그런 측면에서 광장형은 아니에요. 주진우는 검사 출신으로서 정말 팩트를 갖고 제도권 안에서 싸우는 그야말로 대전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주진우 의원이 한때 이제 친한계 한동훈계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잘 싸우니까 주진우 의원이 뭐 중요한 정보도 많이 이렇게 갖고 있고 이래서 한동훈계로 안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한동훈과 관계가 좋은지 한동훈계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주진우 의원만큼은 인정하잖아요. 한동훈계라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조만간 주진우 의원 나름의 어떤 입장 표명이랄까 어떤 노선 정립이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우원식 전 국회의장 부부 동반 출장 내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툭 터졌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돈을 주머니 돈 삼짓돈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수준의 큰 액수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해외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요. 공식 출장을 14차례 갔는데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 출장이 집행된 총 예산이 무려 82억 8,700만 원. 와, 한 번 갈 때마다 이 도대체 얼마를 사용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추궁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뭐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됩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약 5억 이상씩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약 한 5, 6억, 6, 7억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요.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에 따르면은 이 우원식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딱 2년이거든요. 임기가 2년이잖아요. 모두 14차례 해외 공식 방문을 진행했는데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 여행이지 이렇게 관광 여행이죠. 자, 첨부 자료에는 각 출장의 사업명, 방문 기간, 방문국, 소요 예산, 배우자 동반 여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배우자 동행 여부는 14건 모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죠. 여기 보면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브라질, 파나마, 중국, 몽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위스, 중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카타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체코, 네덜란드, 케냐. 특이한 것은요. 중국이 2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겹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이거 여행 같은 느낌이 완전히 드는 거야. 버킷리스트를 갖고 골고루 여기저기 세계 일주하듯 여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는 나라가 거의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미국은 없네. 미국이 없다라는 것도 웃깁니다.
중국은 2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식의 이제 성격을 이제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1회 평균 약 6억이라고 합니다. 출장별 예산은요, 중국 방문 1억 3,900만 원 수준부터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및 브라질, 파나마 방문 11억 6,900만 원 수준까지 다양했다. 장거리 다국가 순방의 경우 8억 원에서 11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배우자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여행이다, 관광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은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공식 역할을 했다는 것이냐?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운동권입니다. 저들은 걸핏하면 옛날에 이 보수를 차떼기라고 이렇게 놀리면서 계속해서 그걸 이용해서 정치를 했잖아요. 사실은 진짜 차떼기들은 저들이에요. 돈을 너무 밝힌다니까, 이 운동권들은. 운동권들이 밝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 그리고 미투입니다. 색이죠. 이 2개를 지나치게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 5.18 관련해서 새천년 가라오케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게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등등 이런 이야기 다 아시죠? 너무너무 밝힌다. 그런 거를. 그럼 미투 터졌다 하면 그쪽이잖아. 돈 이야기 터졌다 하면 그쪽이야. 무슨 뇌물죄 터졌다 하면 그쪽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전부 그쪽이야. 다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아서 그렇지 문제가 된 게 너무도 많거든요. 송영길이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전부.